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풀된 건가요? 네네. 오늘 새벽에 영장 관련된 뉴스를 전하면서요. 이렇게 법원에서 알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제 그 소위 법원 출입 기자들 사이에 풀된 내용 저희 먼저 알려드렸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서 이 한정석 판사에게는 대단히 존재론적 결단 그 정도였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법리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특검팀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거 다 제끼고 올인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 하는 정도로 칭칭 감았다라고 표현하던데 윤석열 팀의 승리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구속보다 더 어렵다. 대통령은 생각해 보세요. 구속된 사람 많아요. 예, 그렇죠. 전례를 보면요. 네, 대통령 구속보다 어렵다고 했었던 삼성 총수의 첫 구속입니다. 첫 구속이죠. 예. 78년인가 9년 됐어요. 예. 지금까지. 자, 이 대목에서 저하고 내기를 했었죠.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뭐 슬픈 아침인 분들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런데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다수에게 좋은 아침일 것 같은데. 자, 어제 저하고 이제 인터뷰하실 때 저는 네. 이거는 이때까지 79년의 역사를 볼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팀이 워낙 칭칭 감아서 20%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 하셨는데 그 부장 판사님도 어렵지만 이러저러한 징후 때문에 한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청신호를 40% 읽으셨는지. 두 가지였었는데요. 첫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구속된 점.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다 기각되지 않겠느냐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의외였을 정도로 두 사람이 다 구속됐었다는 점 하나 하고 그게 이제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의 1차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된 것의 후폭풍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재청구 그 영장이 발부가 된 점, 요 두 가지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영장 발부를 보시면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실심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해서 본인들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뒤집는 경우가 잘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일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세 사람이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미 다 얘기됐던 걸 다시 뒤집는다는 건 자기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네. 근데 그거를 뒤엎는 정도의 후폭풍을 법원에서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이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솔직히 많은 국민들도 그러시겠지만 아직 법원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쭉 부장판사까지 하셨지만 사법부 내의 이제 분위기라든가 특유의 자존심이라든가 특유의 내부 논리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의 영향을 잘 안 받아 판사들은 이 정도 되면 하셨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영향이 있었던 거군요. 말하자면. 이재용 부회장만 놓고 보면 그렇긴 한데요.
이 지금 같이 영장 청구된 그 박상진 사장의 네.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보면 아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발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좀 감지가 됐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유는 그 박상진 그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 관계 내지는 최소한 방조인데 네. 그런데 액수라던가 내지는 그 삼성의 구조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중대함을 보면 권한 범위나 실질적 역할이 적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이 말만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엄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는 한데, 그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인데, 네. 이 삼성의 구조라든가, 이 그간의 일련의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박상진 사장이 단지 하수인일 뿐이냐, 아무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냐, 예. 그건 아닐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했었거든요. 삼성의 상징적인 그 인물인 네. 한 번도 단죄된 적이 없던 총수 일가를 구속했으니 나머지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 경제라든지 네네, 뭐 그렇죠. 삼성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봐서 죄가 없다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왜 가족을 구속시킬 때 아버지 구속했으면 아들을 구속하지 않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정신 못 차렸다는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최동 전 총장님 인터뷰도 나오고 했었는데, 예. 이 박상진 사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이라든가 황성수 팀장 전무 네. 이런 그 외에 이제 입건된 삼성 수뇌부들이 있는데 최고위급들이 총동원됐죠, 사실 이 일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특히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이 국민의 노후 보장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네. 피해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발부된 이 영장 이 사건에선 국민연금은 크게 지금 연관성이 특히 박상진 사장 관련해서는요. 예. 그럼 이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 나머지 최 부회장이나 장 사장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예. 판사님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부분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기각된 영장을 3차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원래부터 다 발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법원이 내세운 그 기각 사유가 너무 좀 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춰지는 인식이 네. 조금 전에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 총수 구속했으면 됐지 뭘 여기까지 하냐라는 이런 그 아주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서 이게 저한테 지금 단순하다고 하신 거예요? 예. 아니요. 하여튼 그런 논리 정도로 법원이 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에 그 1차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했었던 거에서 나온 자존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없는 명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박상진 사장 영장 기각 사유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아직도 절반에 이르지 못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다. 네. 그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 일일이 한번 하고요. 그렇죠. 좋은 건 좋은 거죠. 네. 이거 정말 대통령보다 구속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한 곱이 넘어갔다는 게. 자,
그리고 그게 사실 촛불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게, 예. 그거를 사법부에 계셨던 분으로서 웬만해서는 그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기엔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받았다고 하시니까. 네.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이 판사들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뭐 헌재에 계신 분도 결국 평생 판사하셨던 분들이니까요. 판사의 마음의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법리를 떠나서. 이 사건 자체는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1차에 그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됐을 때도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듯이, 네. 그러니까 특검이나 일반 법원은 일반 법원이고 헌재는 헌재고요. 저는 분명 그렇게 법리적으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떤 심리적 영향.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도 물론 뭐 특검팀에서 제대로 했고 박수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판사들의 자존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 촛불을 든 사람. 누구 한 사람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런 압박이 있었다 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이 헌재는. 헌재 재판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결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더 이상 그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에 말리지 않고 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지에는 좀 탄력을 받고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있을 거로는 생각하는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저는 결과는 어차피 8대 0으로 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하 없어도. 그것이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네.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법으로야 그런데 이게 이제 헌재가 정치 재판인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탄핵의 대상이 된 세력이 가만히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 주변 분들하고 하이파이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구속된 점.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다 기각되지 않겠느냐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의외였을 정도로 두 사람이 다 구속됐었다는 점 하나 하고 그게 이제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의 1차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의 후폭풍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재청구 그 영장이 발부가 된 점. 요 두 가지였었습니다. 네. 이제 그 영했는데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 하는 정도로 칭칭 감았다라고 표현하던데 윤석열 팀의 승리라고 봅니다. 또 네,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구속보다 더 어렵다. 대통령은 생각해 보세요. 구속된 사람 많아요. 예, 그렇죠. 전례를 보면요. 네, 대통령 구속보다 어렵다고 했었던 삼성 총수의 첫 구속입니다. 첫 구속이죠. 예. 78년인가 9년 됐어요. 예. 지금까지. 자, 이 대목에서 저하고 얘기를 했었죠.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풀된 건가요? 네네. 오늘 새벽에 영장 관련된 뉴스를 전하면서요. 이렇게 법원에서 알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제 그 소위 법원 출입 기자들 사이에 풀된 내용 저희가 먼저 알려드렸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서 이 한정석 판사에게는 대단히 존재론적 결단, 그 정도였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법리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특검팀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거 다 제끼고 올인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뭐 슬픈 아침인 분들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런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다수에게 좋은 아침일 것 같은데. 자, 어제 저하고 이제 인터뷰하실 때 저는 네. 이거는 이때까지 79년의 역사를 볼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팀이 워낙 칭칭 감아서 20%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 하셨는데, 그 부장 판사님도 어렵지만 이러저러한 징후 때문에 한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청신호를 40% 읽으셨는지. 두 가지였었는데요. 첫째는 영장 발부, 두 영장 발부를 보시면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실심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네. 그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해서 본인들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뒤집는 경우가 잘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일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세 사람이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미 다 얘기됐던 걸 다시 뒤진다는 건 자기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네. 근데 그거를 뒤엎는 정도의 후폭풍을 법원에서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이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